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그 물브, 느바, 해축 이렇게 많이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것처럼 좀 있으면은 그 이제 제가 이제 1주년 이벤트로 약간 가격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유로 이제 끝날 때까지, 그리고 물부 전반기 끝날 때까지 6, 7국에 해드리고 있는데, 좀 있으면 마감이 되니까 많이들 이벤트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일단은 그 미네소타 대 코로라도 얘기 좀 해보면은, 어제 코로라도가 승리를 했거든요. 특히 퀀트리 같은 애들이 나오는 날은 충분히 코로라도 역배 같은 거 볼만하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코로라도가 승리까지 챙겨갔죠. 일반승까지. 근데 사실은 오스틴 건보도 괜찮습니다. 물론 얘가 요즘에는 조금 실점이 많아졌어요. 저번에 다저스한테 3이닝 3실점, 세인트라이스한테도 5이닝 4실점 이렇게 하면서 다소간의 실점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방어도 3.48까지 뛰었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에 콜로라도에서 가장 이렇게 뭐 스토프적으로 인상적인 투수라면 일단은 곰버를 봐야 되기는 해요. 리그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으로 꼽히는 체인지업 같은 거 던져주고 있고, 요즘에는 활약이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그 쿠어스에서도 활약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예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포심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올 시즌에는 안정화가 된 점도 있다, 이런 것들 보면서 곰보의 활약이 나쁘지 않은 점, 작년에도 사실 후반기에는 제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올 시즌도 현재까지 나쁘지 않은데 최근 들어서 살짝 상승세가 꺾인 점, 이런 건 아쉽고, 반면에 이제 파브로 로페즈는 전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가끔 얘가 잘해줄 땐 있어. 휴스턴 상대로 7이닝 2실점, 뭐 시애틀한테도 잘해주고 뭐 그럴 때가 있기는 한데, 뭐 워싱턴한테도 5이닝 7실점, 텍사스 막 상당히 물바다 할 때 4.2이닝 6실점, 얼마 전에 양키스한테도 4이닝 7실점으로 로페즈의 상태는 저는 지금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맨날 포심 같은 것들은 꾸준히 괜찮다, 하지만 다른 구종들이 너무 지금 털리고 있다. 스위퍼, 체인지어, 커브 전부 다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런 점들이 아쉬운데, 결국에는 이 경기는 투수 예측이 제일 어려워요. 과연 내일은 로페즈가 한 번씩 잘해주는 그런 구간에 걸릴 것인지, 아니면은 올 시즌 모습처럼 5.45 이런 형편없는 방어를 보여주는 날이 될 것인가, 그런 날인데, 통상 파브로 로페즈는 콜로라도 상대로는 4경기 동안 1.7로 괜찮긴 했었어요. 전적도 대부분 비교적 최신이고 그렇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이제 콜로라도 로스터에 있는 애들한테는 피안타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2할 8푼 6리 정도로 전적 자체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일 경기도 상당히 예측이 어려운데, 저는 그렇다 하면은 그냥 이거도 배당 대비 콜로라도를 갈만하다, 그냥 이런 계산이 나오네요. 콜로라도, 프렌, 넓게는 일반승까지 한번 또 도전해보도록 하고, 7.5는 오바를 볼게요. 요즘에 오스틴 곰버도 흔들리고 파브로 로페즈도 처맞을 때는 상당히 실점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들어서 저는 오바 쪽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콜로라도 불펜 생각하면은 경기 후반부에도 오바 충분히 가볼만 합니다. 7.5면은. 다음 경기 미러키 대 토론토 경기인데, 토비아스 마이어스가 직전 경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8이닝 무실점 1피안타 경기, 거의 뭐 커리어 하이급 경기를 했습니다. 물론 얘가 올 시즌에 그 여러 미러키의 그 선수들이 좀 선발진에 부상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지금 올렸었던 로버트 게서 같은 애들도 아웃이 됐고, 지금 미러키의 좀 뭐랄까 선발 부상이 상당히 많은데, 마이어스가 그래도 방어율 4.15 정도로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홈에서는 6.75, 원정 2.53으로 이 밀러파크에서는 약간 아쉽다는 거. 아메리칸 패밀리필드로 구장명이 변경이 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미러키 홈에서는 조금 부진하다, 이런 건 아쉽긴 하네요. 반면에 이제 토론토의 베싯 같은 경우는 얘도 직전 경기에 8이닝 2실점이었었고 최근 7경기 동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좀 오락가락 많이 했는데 최근 7경기 동안 2.51, 피홈런 1개밖에 안 맞으면서 베싯다운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알던 베싯으로 돌아왔고, 특히나 올 시즌에는 원래 얘가 홈발을 많이 맞는데 올 시즌에는 오히려 홈에서 안 좋고 원정에서 좋은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싯이 요즘에는 꽤나 봐줄만 해요. 그리고 크리스 베싯 같은 경우는 이런거 미러키 애들 상대로 40타석 동안 158 정도로 굉장히 강했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꽤나 봐줄만 하거든요. 내일 뭐 미러키가 이렇게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펼치는 경우에는 상당히 빠따가 살아난다, 이런 게 있긴 한데, 요즘에 좀 좋아진 베싯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딱히 엄청 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토비아스 마이어스가 과연 직전 경기 커리어 하이라를 보여주긴 했지만은 얼마나 잘해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관건인데, 요즘 양 팀의 빠따를 보면 그냥 언더가는 거 괜찮아 보이고 선발상으로도 안정감은 사실 베싯 쪽이 낫다,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저는 토론토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휴스턴 경기인데 양팀 선수 모두 다 엄청난 땅볼 수들이에요. 그 로건 헬 같은 경우는 통산 59.2%, 트레버 발데즈는 통산 63.6%로 둘 다 엄청나게 땅볼 유도를 좋아하는 투수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타입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 다 피홈런이 상당히 적어요. 로건 앱은 올 시즌 3피홈런, 발데즈는 6피홈런인데 이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이 제가 여러 차례 홈런이 상당히 안 나오는 구장이다. 파크 팩터상으로 리그에서 이 그 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낮은 구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최근 3년간의 보정을 거쳤을 때 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높은 구장은 신시애티 홈구장이었었고 30개 팀 가운데 가장 낮은 구장이 오라클 파크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휴스턴이 얘네들이 홈이랑 원정 홈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올 시즌 총 84홈런인데 홈에서는 55홈런, 원정에서는 29홈런으로 확연하게 원정에서 빠따를 홈런이 잘 안 나거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도 65홈런 중에 홈에서는 22개, 원정에서는 43개로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이런 식으로 양팀 다 각각 홈이랑 원정에서의 홈런 차이가 상당히 눈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내일은 거의 홈런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양팀 다 최근 빠따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가 6안타, 5안타, 8안타, 3안타 이런 식이어가지고 휴스턴도 9안타, 7안타고 내일 한번 저는 언더 같은 것들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휴스턴이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 되게 잘 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냥 그런 거보다는 로건앱도 홈에서는 어마어마한 강자기도 하고 올 시즌 로건앱이 홈에서는 1.71, 원정 4.06인데 시즌 방울 2.92 중에 xERA 기대 방어율값 이게 특히 구장 보정을 많이 넣는 건데 구장 보정을 거쳤을 때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건앱은 안 그래도 홈발을 많이 받는데 그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언더 같은 거 보기 괜찮아 보이네요. 저는 샌디에고 대 오클랜드 마이클 킹이랑 호건 해리스 일단 호건 해리스는 딱히 큰 증명이 안 된 투수예요. 지금 시즌 2.1로 좋기는 한데 작년에 나왔을 때는 뭐 14경기 동안 7.14 정도로 많이 쳐맞았었고 뭐 얼마 전에 6이닝 무실점, 5.2인 3실점 이렇게 해주긴 했는데 일단은 증명된 바가 별로 없다. 그게 가장 리스크입니다. 좌완인데도 포심이 거의 뭐 94마일 가량 나온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긴 한데 얘를 그렇다고 막 무턱대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샌디에고 요즘 빠따가 좋기도 하고 반면에 마이클 킹 지금 시즌 방어 3.58인데 특히 요즘에 괜찮아졌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23.2이닝 1.90 정도로 특히 요즘에 많이 좋았어요. 마이클 킹은 얘도 원래 긁히면은 굉장히 좋은 피칭을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가끔 그래도 엄청 털리는 경기들도 많았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지는 않는다. 그런 거는 긍정적이고 둘 다 뭐 선발 방어상으로 나쁘지 않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는데 빠따 차이가 꽤 있죠. 오클랜드는 최근 이제 9경기 동안 2승 7패에 그치고 있고 그 경기 모두 다 한 자릿수 안타에 그쳤다. 이게 제일 일단 좀 거슬리긴 합니다. 반면에 샌디에고는 원래 원정에서는 올 시즌 굉장히 좋고 홈에서는 잘 못 친다고 했는데 최근 홈에서 6경기 동안 5경기가 두 자릿수 안타거든요. 오클랜드와의 시리즈도 지금 연속으로 10안타씩 기록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일단 샌디에고 사이드 보는 게 편하기는 하네요. 물론 뭐 배당이 그지 같긴 한데 뭐 마행까지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냥 저는 욕심 안 내고 샌디에고 일반승 정도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볼티모어 대 애틀랜타 양팀 모두 다 마이너리그에서 올려쓴 선발들을 쓰고 있습니다. 케이드 포비치랑 그 슈벨렌바흐라는 이런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단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포비치 얘기할 때 얘가 그 마이너리그에서 최근 그 5월이나 6월 초반 이때 들어서는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5월달 초반이나 4월달에는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서 포비치를 끌어다 쓴 게 다소간에 조금 시간적으로 미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데뷔전에서 5.1이닝 6실점으로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슈벨렌바흐도 그 워싱턴전에서 5이닝 3실점 했었고 보스턴전에 4.2이닝 6실점 이런 식으로 둘 다 상당히 실점이 많거든요. 문제는 양팀의 빠따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티모어는 최근 빠따 상승세, 애틀랜타는 하락세로 적어두고 있고 애틀랜타가 원래는 리그 OPS 1등이었는데 어느덧 10위권 밖까지 밀렸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물론 볼티모어도 빠따가 엄청 뭐 터질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어제도 호르헤 마테오의 그 3런 덕분에 4대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6안타에 그쳤고 반면에 애틀랜타는 최근 8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거든요. 5안타, 8안타, 7안타, 6안타, 7안타, 1안타, 8안타, 7안타 뭐 이런 식으로 애틀랜타 빠따 부진이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비슷한 투수들? 기대값이 없는 투수들이라면 그냥 빠따상으로 볼티모어를 보는 게 맞아 보이네요. 저는요.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고 원래 같으면 오바 같은 것도 생각하고 싶은데 애틀랜타 빠따를 일단 못 믿고
양팀 선발 투수도 그래도 결이 있으니까 올렸겠죠. 요즘에 선발 투수들이 뜬금호투해주는 경우도 있고 저는 언더오버는 피하고 그냥 볼티모어 일반성 사이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디트로이트 대 워싱턴인데 이게 일단 리즈 올슨이 요즘에 많이 안 좋아요. 최근에 그 두 경기 동안 5.1이닝 5실점 4이닝 8실점. 제가 리즈 올슨이 상당히 운이 없는 수다. 원래 얘가 방울이 2점대 초반이었었거든요. 근데 리그에서 득점 지원을 가장 많이 못 받는다 이렇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득점 지원은커녕 그냥 본인이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득점 지원은 그냥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긴 한데 리즈 올슨이 많이 쳐맞고 있다는 거 일단은 그게 제일 눈에 들어오고요. 제이크 어빙 같은 경우는 요즘에 상당히 좋죠. 최근 4경기 정도 6.1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이닝 팀도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그냥 시즌 방울 3.12 정도로 워싱턴에선 지금 제이크 어빙이나 그 미첼 파커도 그렇고 트레버 윌리엄스 이런 애들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 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문제는 양팀 다 빠따가 지금 형편없다는 건데 그래도 워싱턴이 4연승 중입니다. 그 기간 동안 5안타, 12안타, 7안타, 5안타 뭐 이렇게 치면서 상당히 좀 빠따적으로 뭐가 없기는 한데 내일도 한번 워싱턴 쪽 볼만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양팀 다 그 뭐 연장 승부도 그렇고 불펜도 상당히 많이 써가지고 제이크 어빈이 단단하긴 한데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되게 못 치고 있긴 한데 7.5 정도면 오바 같은 것도 뭐 내다볼만 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도 그리고 한번 워싱턴의 일반승이라든지 프렌 이런 역배 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아무래도 리즈 올슨이 너무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나는. 얘도 사실 결은 있는 투수여갖고 언제 잘할지 모르기는 해요. 워싱턴도 잘 치는 게 아니어가지고 언더오버는 많이 애매하고 그래도 더 꾸준했던 쪽은 제이크 어빈이라 저는 역배 사이드 볼게요. 다음에 이제 에런 시발레랑 아사드가 붙는 그런 경기인데요. 사실 둘 다 요즘에 많이 부진합니다. 에런 시발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5.51 정도로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그나마 이 방어율 대비 워낙에 좀 그 볼넷 같은 게 적다 보니까 그런 거는 얘기할 부분이 있다. FIP는 낮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봐줄 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올 시즌에는 지금 13피홈런으로 피홈런도 상당히 많은 중이고 이닝 대비 뭐 피안타 같은 것들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모습으로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시발레가. 그리고 하비에르 아사도 올 시즌에 거의 뭐 1점대 방어를 보여주면서 잘 나갔는데 어느덧 방어를 2.74까지 솟았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20.2이닝 동안 5.66 방어도 많이 뛰었고 피홈런이나 그 볼넷 같은 것들도 엄청 뛰었어요. 원래 얘가 올 시즌에 제일 괜찮았던 게 볼넷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4경기 동안 볼넷을 13개나 줬다. 그전에도 한번 제가 요즘에 볼넷 지표가 상당히 튀면서 아사드가 불안불안한 모습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뭐 피안타도 많이 맞고 피홈런도 많고 볼넷도 많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사드는 내리막을 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둘 다 지금 선발 투수상으로 불안불안하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일단은 7.5 정도는 오바를 볼만한 것 같아요. 이 경기는요. 양팀 다 어느 정도 실점을 좀 기대해볼만 한 것 같고 이게 템파베이가 요즘에 정말 못 치거든요. 5경기 동안 9안타, 2안타, 6안타, 5안타, 8안타 어제는 승리하긴 했지만은 빠따적으로 템파베이한테 기대는 사실 얼마 안 되긴 해요. 반면에 컵스는 요즘에는 그 3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를 치고도 많이 못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승리를 많이 못 챙겼는데 그래도 3경기 연속 10안타, 11안타, 10안타 이렇게 쳐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바 같은 거 볼만하고 선발 투수는 엄밀히 말해서는 아사드가 조금 더 낫기는 하죠. 빠따도 템파보다는 시카고 컵스가 조금 더 낫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시컵스 한번 보고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통산 에런 시발레가 28타석밖에 안 되지만 컵스 애들을 160으로 상대를 잘한 편이긴 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나는 그거를 고려해도 시컵승을 볼만한 것 같아. 오바라든지 과거의 상대전적보다는 요즘에 에런 시발레의 폼을 조금 더 우선시 해가지고 저는 시컵승의 오바 정도로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 대 필라델피아인데 일단 피베타 오락가락 많이 하긴 해도 그래도 보스턴에서 선발 한 축을 맡을 정도는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7이닝 무실점 5.1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가끔 쳐맞는 편이에요. 원래는 약간 반반인 편이었는데 오히려 가끔 쳐맞는 편이라고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들고 이제 산체스인데요. 자 일단 필라델피아는 지금 팀 내부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전 포수였던 리얼뮤토가 무릎 쪽의 부상 때문에 당분간 한 달 정도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톱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필라델피아 친구들 몇 명은 스톱스랑 궁합이 좋았던 친구도 있고 그리고 안 좋았던 친구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나왔던 휠러 같은 경우 휠러는 리얼뮤토랑 할 때는 1점대 방어율인데 스톱스랑 할 때는 방어율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막 12점대 가고 막 이랬었는데 어제 근데 휠러가 되게 잘했죠. 그래서 이 스톱스와의 궁합도 사실은 큰 뭐 부담은 없다. 그런 것들을 보여줬었고
산체스는 오히려 리얼 뮤토랑 할 때보다 스톱스랑 할 때가 오히려 성적이 좋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 산체스가 올 시즌 방어율 2.71로 상당히 좋은데다가 최근 6경기 1.95, 피홈런 빵개, 볼넷도 상당히 안 주고 있고 굉장히 산체스의 폼이 좋아 보여요. 오히려 랑엘 수아레즈에 가려서 그렇지 요즘에 랑엘 수아레즈가 살짝 불안불안한데 오히려 산체스의 폼은 거의 뭐 휠러에 필적할 정도로 좋다. 숨은 공신이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선발 투수는 둘 다 괜찮기는 한데 산체스가 조금 더 낫다고 본다. 그리고 내일 이런 빠따상의 변화 같은 것들도 보면은 필라델피아가 조금이라도 나은 면이 있거든요. 내일 보스턴이 확실히 강팀이기는 하나 저는 한번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보고 언더도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보스턴이 요즘에 4경기 동안 6안타, 5안타, 8안타, 4안타 24안타 치면서 화싹을 조져놨던 경기 이후로는 보스턴도 빠따가 좋지는 않습니다. 산체스도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이기도 하고요. 다음 경기 신시내티 대 클리블랜드. 일단은 로돌로 요즘에 나쁘지 않습니다. 시즌 방어율 2.92로 신시내티 선수들 가운데서도 손에 꼽히는 활약 중이에요. 조용조용히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 3경기 동안 5.1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그리고 엄청 뭐 난타당한 경기도 별로 없다. 막 그냥 4실점도 하면은 그냥 좀 많이 맞은 거긴 한데 그래도 로도로도 꽤나 이제 봐줄만 하다는 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뭐 피홈런 적고 피안타 적고 볼넷 적고 그냥 그 WHIP가 1.0이 안 됩니다. 괜찮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테너 바이비 얘는 이제 그 저기 뭐지 원래 작년에는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안 좋았는데 올 시즌에는 홈에서 많이 부진하고요. 오히려 원정에서 잘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5.06, 원정에서는 2.20 뭐 이런데 뭐 이런 것들 작년에는 포심이 상당히 봐줄만 했지만 올 시즌에는 포심이 엄청나게 쳐맞는다 이런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최근 5경기 동안은 29.2이닝 동안 2.12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볼넷이 많이 줄어드는 게 눈에 띄고요. 원래도 볼넷이 적은 선수인데 그냥 꾸준하게 볼넷 출루 많이 안 주고 삼진도 꽤나 잡는다. 피홈런도 2방밖에 없다. 그냥 이런 것들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비다. 그래서 내일 뭐 경기장이 이게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여가지고 꽤나 까다롭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엄청난 그 타자 신화적인 구장이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양팀 선수 모두 홈런에 대한 리스크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요즘에 폼을 봤을 때는 언더 같은 거 가는 거 괜찮아 보이죠. 특히 신시내티가 한창 빠따가 좋았을 때보다 최근 5경기 또 2할 오픈이거든요. 9안타, 5안타, 6안타, 5안타, 6안타. 요즘 신시내티 빠따로는 바이비한테 곤경을 처하게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시내티가 불펜 데이를 통해가지고 불펜을 상당히 많이 썼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변수기는 한데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매치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이 경기도 또 기준점을 7.5로 줬습니다. 어제 좀 만만해가지고 오바를 갔는데 데이비 피터슨이랑 프렉손 게릿 어제는 러자도가 생각보다 안 털렸고 프렉손 게릿이 한 경기 잘했습니다. 9이닝 무실점하고 그 다음 경기 5이닝 2실점 이렇게 했는데 직전 템파웨이한테는 또 2.2이닝 5실점으로 오락가락이 좀 심해요. 원래도 좀 이렇게 기교파다. 볼넷 같은 거 많이 안 주고 이런 다양한 구종들을 원하는 곳에 꽂아 넣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투수라고 했는데 브렉스톤 게릿이 그때 오락가락이 심해요. 얘는 그 홈이나 원정이라든지 원정에서 잘하는 애고 그리고 그 낮 경기 밤 경기도 낮에 잘하고 아마 밤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냥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브렉스톤 게릿 예측이 좀 힘들어요. 반면에 데이비 피터슨 이제 부상에서 갓 복귀를 했는데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은 상당히 잘했었고 부상 복귀한 이후 지금 5이닝 3실점, 6.2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통산 이 데이비 피터슨이 마이애미 전에 7경기 동안 2.06이에요. 전부 다 2020년대 이후 전적이고 비교적 최근이다 보니까 마이애미 상대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데이비 피터슨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보다시피 브렉손 게릿은 매치 애들한테는 280 정도로 안 좋았었고요. 장타도 상당히 많았었고 피터슨은 190으로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내일 뭐 이렇게 둘 다 저한 투수인데 그 매치나 마이애미나 이렇게 빠따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들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요즘에 빠따 분위기도 매치가 확연히 낮고 매치 쪽을 보는 게 맞아 보이긴 하네요. 물론 매치도 최근 2경기 동안 4안타 7안타로 빠따가 좀 불편하기는 하다. 반면에 마이애미는 최근 5경기 7안타 7안타 4안타 5안타 5안타 그냥 빠따는 둘 다 별로 못 쳐요. 그래도 포텐셜 자체는 저는 매치가 있다고 보고 상대 전적상으로도 매치 쪽이 낫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매치 승의 언더를 보기는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거슬리기는 하죠. 최근 7.5로는 매치가 오버가 8번 마이애미가 6번이나 오버였었다.
살짝 거슬리기는 하네요, 저도. 그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피츠버그 경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니 그레이도 오락가락이 심합니다. 작년에는 아메리칸 리그 사이언 2등을 박았는데 세인트루이스 오고 나서 지금 방울 자체는 3.21로 좋아요. 홈에서는 1.60, 원정 5.14로 특히 홈에서 좋았던 면이 있다. 그러긴 한데 일단은 최근 6경기 동안 이런 상태거든요. 삼진은 잘 잡아. 올 시즌에 특히 눈에 띄는 게 삼진인데 61이닝 동안 82개 잡을 정도로 소니 그레이의 원래 이런 그 플레이 스타일보다도 삼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방울 일단 높은 편이고 피홈런도 꽤나 잦아졌다. 특히 최근 이제 한 4경기 정도 동안 볼넷이 4개, 3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볼넷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요즘 소니 그레이는 믿기 어렵다. 일단 그런 생각이 있고 베일리 폴터 얘도 한창 잘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4이닝 5실점 이렇게 다저스한테 실점을 했었고 베일리 폴터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괜찮은 방울 대비 FIP가 구리다. 아무래도 피홈런이 꽤나 많고 삼진으로 상대를 조져놓은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요소 때문에 FIP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폴터도 한창 괜찮다가 요즘 들어서 좀 처맞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예측이 어렵고 내일 양팀 다 빠따가 상당히 안 터질 거다.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하거든요. 그냥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기준점을 예를 들어서 한 8.5를 줬다. 그러면은 좀 언더 같은 거 생각해 보겠는데 7.5여가지고 그것도 마저도 쉽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양키스 대 켄자 이렇게 붙는데 내일 아마 켄자가 지금 다니엘 린치라고 써놓긴 했지만은 그 알타빌라라는 오프너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알타빌라라는 애는 올 시즌 딱 한 경기밖에 안 뛰었어요. 불펜으로 1이닝밖에 안 던지긴 했는데 딱히 마이너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었고 어쨌든 내일 오프너로 알타빌라 쓰고 린치가 되게 던질 수도 있다 뭐 이런 형편인데요. 다니엘 린치는 기본적으로 실점이 상당히 많은 선수죠. 방어율도 딱히 보잘것 없고 브레이크아웃 시즌도 안 나오고 있고 이래가지고 특히 이제 2022년 이후로는 구속도 많이 감퇴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인 요소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볼만한 애인데 안 그래도 켄자가 이 홈구장이 상당히 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인데 린치 정도의 수술하면 일단은 오바 같은 거 기대해볼만 하죠. 왜냐면 양키스 선발도 포텟 얘를 왜 올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그래도 지금 메이저리그 콜업 이후에는 5이닝 3실점 4.5이닝 무실점 나쁘지는 않기는 해요. 실점 자체는 적은 편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믿을 구성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긴 듭니다. 요즘에 뭐 양키스 다른 애들 루스 힐이나 로돈 뭐 어제 나왔던 스트로먼 이런 애들 생각하면은 얘는 딱히 성에 안 차긴 하죠. 다만 내일은 켄자가 평소보다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는 매우 잘 친다. 양키스는 평소보다 많이 못 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요즘 양키스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소토도 돌아왔고 저는 더 치고 나갈 것 같아요. 물론 이 경기가 이제 뭐 켄자가 지면 수입이다 이런 거 있지만은 저는 맨날 말하는 게 수입 데이터는 결국 반반입니다. 반반. 이런 것들 뭐 계산을 하면은 수입 찬스에서 성공한 확률, 실패 확률 이런 거 따지면 반반이거든요. 저는 신경 별로 안 쓰고 저는 한번 양키스 쪽 좋게 보고요. 그리고 오바 쪽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9.5로 잡아도 양팀 다 최근 10경기 동안 오바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오바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 어제 브라이언우가 갑작스럽게 빠졌던 시애틀인데 사실 브라이스 밀러도 직전 경기 때 부진했습니다. 켄자한테 5이닝 7실점으로 한번 크게 부진했던 바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홈이라는 거. 시애틀은 그 홈구장에 이런 투수 친화적인 구장 이런 바를 많이 맞는다고 했는데 브라이스 밀러도 홈에서는 2.13 원정 5.94로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올 시즌에 운도 꽤나 따른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뭐 스플리터 같은 거 장착하고 브라이스 밀러가 상당히 봐줄만 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화싹 내일은 이제 그 조나단 캐논이 간만에 등판합니다. 올 시즌 초반에는 다소간에 좀 안 좋았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복귀하고 나서 보스턴전에서 3이닝 무실점을 했던 바가 있긴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이너리그 등판도 사실은 좋지는 않았다는 점. 특히 볼넷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글쎄 나는 조나단 캐논 별로 안 믿어. 올 시즌에 그냥 화싹은 패디 경기나 크로시 아니면은 믿을 구석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도 일단은 시애틀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배당도 너무 별로고 굳이 간다면 언더오바 중에 골라라 이건데 7.5면은 오바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오바 보는 거는 브라이스 밀러가 아무래도 홈이나 원정 편차가 큰데 그냥 그런 점들이 얘를 일단 오롯이 믿을 수는 없어. 그게 제일 거슬리고요. 조나단 캐논은 기본적으로 물론 시애틀 빠따도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화싹은 이렇게 불펜 같은 미드 구석도 있고 최근 들어서 불펜이 방어율이 많이 또 내려갔다. 방어율이 좀 이제 안 좋아졌다.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사실 화싹도 요즘에 못 치지는 않거든요. 최근 이제 그 연승까지 포함해가지고 2연승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연패를 벗어든 이후에 8안타, 10안타, 7안타, 9안타, 10안타 이런 식으로 홈런도 굉장히 많아요. 이래갖고 한번 오바 같은 것들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시애틀 일반승 1.29 갈 바에는 그냥 언더오버 택하는 게 나아 보이네요, 저는. 그리고 애리조나 대 천사, 어제도 양 팀이 그 몽고메리도 부진했었고 천사도 그 호세 수아레즈 둘 다 상당히 부진했는데 내일도 선발이 좀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도 이날은 요즘 그 호세 소리아노의 폼을 보면은 사실 그 지난 경기들보다는 좀 미들 구석이 있긴 합니다. 소리아노 정도면은 얘도 기본적으로 땅볼 투수에다가 싱커 구속도 잘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요즘에 6이닝 2실점 막 이렇게 해주고 6이닝 4실점 2번씩 하면서 안 좋을 때도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꽤나 봐줄만 하기는 해요. 2이닝 욕심 안 내면 좋겠어 나는. 애리조나 슬레이드 세콘인데 작년에는 몇 번 선발로 나와가지고 이런 스토프 같은 것도 보여준 적이 있지만은 올 시즌에는 삼진 개수도 눈에 띄지도 않고 딱히 이게 별로 미들 구성은 없기는 합니다. 아니면 애리조나는 좀 그 멘티플리 같은 애들 써가지고 오프너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안간히만 못한 경기라고 보는데 근데 배당상으로는 천사 같은 거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해요. 천사도 요즘에 못 치질 않거든요. 어제도 11안타, 그 저번에도 12안타 이렇게 쳐주고 매 경기 5경기 연속 홈런 기록해주고 있기도 하고 한창 천사 빠따가 안 좋았을 때보다는 그 두 자릿수 안타 한번 치고 난 뒤로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천사가요. 물론 애리조나도 최근 2경기 15안타 이렇게 박으면서 빠따가 무섭기는 한데 저는 그냥 천사승에다가 오바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빠따가 터진다면 소리아노 공략해 주면서 오바 터질만 하고 천사도 요즘 빠따 생각하면 세코니한테 점수를 꽤나 뽑을만 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8.5 정도면 오바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다저스 대 텍사스 경기, 자 워커빌러가 나오고 텍사스는 내일 아직 선발이 조금 미정이에요. 어디서는 존 그레이가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존 그레이가 나오면은 괜찮기는 해요. 존 그레이는 저는 올 시즌 텍사스 선발 가운데 가장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존 그레이가 나오면 언더 같은 거 꽤 볼만합니다. 다만 그 직전 경기 때 2.1이닝 만에 내려갔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과연 정상 컨디션인지 이런 것들은 의문이 있고요. 워커빌러는 사실 오락가락이 좀 심하긴 한데요. 텍사스 빠따를 생각하면은 워커빌러도 실점 많이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최근 4경기 동안 텍사스가 또 5안타, 5안타, 9안타, 5안타 빠따 부진해서 헤어나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텍사스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저스 빠따는 무섭지만 존 그레이는 꽤나 괜찮고 워커빌러, 존 그레이에 비해서는 약간 못 믿은 감이 있는데 텍사스가 너무 못 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8.5면은 언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 그레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이 경기도 베일에 쌓여있다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내일 이제 댈러스 대 보스턴, 댈러스의 홈으로 갑니다. 시리즈가 2대0으로 보스턴이 쉽게 가고 있는데 이게 경기를 보면은 진짜 댈러스가 이게 어떻게 이거를 좀 타개를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얘네들의 시리즈상으로 지금 댈러스가 2경기 연속으로 3점 슛이 30%도 안 들어가고 있다. 시즌 내내 댈러스가 그래도 3점 슛이 꽤나 상위권이었었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돈치치를 통한 이런 플레이 메이킹들이 전혀 통하지가 않고 있다. 돈치치한테 줄 거는 주면서 그 이제 좀 이지 찬스, 코너 3점이라든지 빅맨과의 투맨 게임 이런 것들을 보스턴이 상당히 잘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보스턴은 이런 미스매치 유도, 막 어빙이 포스트에 있고 그 포르징스 같은 애들이 쉽게 자유투 라인 근처에서 그냥 쉬운 미드레인지 던지면서 그냥 아주 보스턴이 게임을 댈러스 상대로 편하게 하고 있어요. 댈러스의 강점은 최소화시키면서 보스턴은 물론 얘네들도 3점이 아주 잘 들어가는 건 아닌데 다른 면에서 점수를 수월하게 뽑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제일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리즈 동안 계속 양팀 다 야투리 상당히 안 좋다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시도수라든지 야투 시도수라든지 성공률 전부 다 보면은 계속해서 언더 게임을 일단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댈러스가 그리고 지난 이런 그 서부에서 뭐 컴파라든지 1, 2라운드 보면은 오히려 원정보다 홈에서 이런 점수들이 조금 덜 났던 면이 있거든요. 얘네들의 이런 수비적인 면모 같은 것들이 강점이 좀 발휘가 되면서 저는 내일도 일단 좀 언더를 보고 싶기는 하네요. 그리고 경기상으로도 이게 보스턴이 프렌이면 보스턴 프렌 봐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이게 지금까지 시리즈가 조금 싱겁습니다. 아까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댈러스가 보스턴 상대로 뭔가 이렇게 좀 반전의 기기를 마련하려면은 너무 많은 거를 고쳐야 된다. 돈치치 위주의 세팅은 댈러스가 계속해서 해오던 것들인데 그렇다고 갑자기 돈치치를 조금 이렇게 뭐 유지지 같은 거를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그런 것들이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보스턴 프렌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이랑 브라질 그리고 에콰도르 대 볼리비아 이런 경기들이 있는데 보다시피 브라질이 미국과의 경기에서도 이렇게 보통 홈에서는 경기를 거의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이긴 모습이 있어요. 브라질이 아무래도 대전료도 엄청나고 그러다 보니까 홈에서 브라질 미국을 만난 적은 거의 없지만은 최근 2000년대 이후로는 밀레니엄 이후로는 대부분 브라질이 거의 다 이렇게 승리를 많이 거뒀다. 중간중간에 마인 경기도 상당히 많고요. 역사상 미국이 브라질을 딱 두 번밖에 못 이겨봤는데 98년도에 한 번, 그리고 1959년 막 이럴 때 이겨봤다고 해. 이런 대회는 조금 이제 규모가 작은 대회고, 골드컵에서는 이때 브라질이 다소간에 뭐 호나우두도 안 나왔었고, 뭐 호마리우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뭐 피오렌티나 에드문드 뭐 이런 친구들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때 미국이 한번 잡아본 적이 있긴 하다. 하지만 양팀 간의 이런 그 전적상으로는 이 연장전 같던 경기, 그러니까 90분 정규 시간으로 무승부 났던 건 딱 한 번밖에 없고, 대부분의 경기들이 승패가 결정이 났었고, 어지간해서는 미국이 많이 가져갔다. 이런 것들이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 전적도 그렇고 브라질이 지금 얼마 전에 평가전도요,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도 좀 라인업이 가벼웠었어요. 올 시즌 그 지로나에서 좋은 활약을 했었던 사비오라든지 얀 코우토 이런 친구도 선발로 나왔었는데, 그래도 멕시코를 격파를 했습니다. 지금 글쎄 북중미의 맹주는 멕시코냐 뭐 미국이냐 뭐 캐나다냐 이런 싸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상황으로는 멕시코보다 미국이 살짝 낫긴 낫거든요. 그러긴 한데 아무래도 상대는 뭐 브라질이기도 하고, 브라질이 이제 제가 티테 감독 막바지에는 경기력이 상당히 안 좋다, 뭐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런 팀들한테 연패를 하면서 남미에선 최초로 3연패를 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감독 교체 이후로는 브라질이 요즘에는 괜찮아졌어요. 확실히 그 전보다는 확연하게 나아진 모습이 있고, 요즘에 A매치에서도 안 좋았었다가 최근에 많이 좋아진 모양새예요. 잉글랜드나 뭐 스페인이랑도 비기긴 했지만은 요즘엔 브라질이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저는 브라질 사이드로 볼게요. 나는 뭐 햄무든 마헨이든 뭐든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어지간해서는 브라질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 좀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에콰도르 대 볼리비아도 보시다시피 상대 전적상으로는 에콰도르가 볼리비아한테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뭐 한 점차 승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보통 볼리비아가, 제가 그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원정에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했었어요. 2002년부터 남미 예선이 신설이 되는데, 그 이후로 볼리비아는 남미 예선 원정에서 무승이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들었었는데요. 볼리비아는 보통 홈 강팀이잖아. 그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수도인 라파즈의 고도가 뭐 3000m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문제는 에콰도르는 그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 에콰도르 역시 수도가 아마 이제 키토 이런 데인데, 거기도 고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에콰도르는 딱히 볼리비아를 상대를 할 때 이런 높은 고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갖고 역사상 맞대결도 종종 볼리비아가 한 번씩 이렇게 이겨본 적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보통은 에콰도르가 많이 승리를 했다. 보니까 역사상 이렇게 맞대결상으로는 1패밖에 없어요. 남미 예선이 신설된 이후로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늘도 이 경기가 물론 그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의 홈이 아닌 미국에서 열리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에콰도르가 지금 황금 세대거든요. 남들 얘네들은 지금 뭐 우리가 많이 알만한 유럽에서 뛰는 선수도 상당히 많고, 뭐 힌카피라든지 카이세도 같은 애들도 얘기해야 되고, 에스투피냐, 프레시아도 뭐 이런 애들 많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에콰도르도 전력이 괜찮다고 봐야 돼요. 물론 얘네들도 이제 좀 있으면 코파가 열리기 때문에 선발이 다소간에 좀 로테이션이 돌릴 수도 있다, 그런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에콰도르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뭐 양팀이 최근에 한 점차 승부가 많았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은 에콰도르의 마헨이라든지 햄무 이렇게 접근해야 될 걸로 보이네요, 저는요.